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니 컨퍼런스에 많은 분이 지원해 주셨는데 모든 분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그런 얘기인데요. 고도 영재들의 인지 정서, 그 다음에 인지 신체 간 불균형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도 영재라고 하면요,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을 말하죠. 제가 뭐 상위 1% 그랬는데요. 상위 1%의 영재는 보통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136, 135 이상이면 1%라고 말할 수 있어요. 135, 136 정도 되면 되는데요. 고도 영재는 뭐 한 140 정도 이상, 보통 130에서 140 이상 되는 그런 아이들을 주로 말합니다. 대단히 우수한 아이들이죠, 사실. 이런 우수한 아이들 1%도 안 되고요. 0.5% 이런 아이들인데요. 정말 높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높은 아이들 엄마들이 참 키우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인지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은 대단히 높은데 정서적인 것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갭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지적인 것하고 인지 능력하고 신체 능력이 사실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지 능력은 상당한 높은 수준의 나이보다 높아가는데 정서, 신체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도 영재들, IQ가 135, 140 이상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고도 영재라고 그러는데 그 고도 영재 아이들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해도 겁을 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런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그 전화를 받는데요. 지방에서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온라인 상담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얼굴을 보면서 해야지 이 전화로만 했더니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교감도 안 되고 정확하게 설명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도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불균형성입니다. 불균형성. 첫째는 인지와 정서 간의 불균형입니다. 인지와 정서. 자, 인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인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의 능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서는 어떠냐? 정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 인지 능력이 너무 발달하다가 보니까 정서가 따라가지 못하고 차라리 뒤처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뒤처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있는 아이가 지적인 능력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이고 정서적인 그런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어른스럽고 막 영재인데 하는 행동이나 이런 정서적인 상태는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나약하고 그다음에 소심해요. 나약하고 소심해. 겁이 많아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생각보다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겁이 되게 많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겁이 많아. 또 소심해. 그래가지고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닌다든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과감하고 대범하게 좀 해야 되는데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건 못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것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수준이 높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적인 수준이 높으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정서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고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종종 씁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아주 정말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또 감성 상태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해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그런 어떤 상처를 받아도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아이가 벌써 굉장히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수한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비하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모님들 한번 잘 지켜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우수한 아이다. 그럴 때는 엄마들이 정말 아주 키울 때 대단히 어렵다.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냥 쉽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게 아주 힘들다 하는 거를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아이들이 막 지적인 것에만 쏠려 있고 정서적인 거는 전혀 발달되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약함, 너무나 나약해서 상처를 너무 쉽게 받고요. 또 소심해요. 그래서 너무나 아주 겁이 많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래서 사실 이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그러한 지적인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와 정서 간의 불균형. 이걸 보통 영어로는 unevenness라고 그래요. even이란 말은 이게 평평하다 그런 말이죠. even하다는 거죠. uneven이라는 거예요. 인지 능력은 굉장히 높은데 정서적인 그런 상태는 굉장히 아주 어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서적인 상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의 그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너무나 지나친 불균형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 있게 관찰해줘서 이런 걸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인지와 신체 간의 불균형이에요. 인지와 신체 간. 대부분 우수한 아이들이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난 게 많습니다. 신체적인 능력. 그래서 아주 신체적인 것도 잘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일부의 학생들 보면은, 일부의 아이들 보면은 인지 능력은 대단히 우수한데 신체가 따라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꼼짝거리는 걸 싫어해. 뭔가 신체적인 움직임을 싫어해요. 이래가지고 항상 책을 읽거나 앉아있거나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좀 잡아줘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요, 신체적인 것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것만 잘 지원해주면 지적인 것이 훨씬 더 왕성하게,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체적인 것이 뒤따라가지 못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지적인 것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여러분들 이런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너드라고 그러는데 너드. 너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너드.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아이인데 꼼짝거리진 않는 거예요. 맨날 앉아있고 맨날 뭔가를 들여다보고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쓰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혼자도 뭐 신체적인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신체적인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머리를 쓰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뭐냐면요.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시켜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뛰는 것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단거리, 장거리 그 다음에 뭐 줄넘기도 시키고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는 굉장히 잘해요. 학교에서 뭐 전교에 1, 2등을 하는 그런 학생인데 체육 시간만 되면 못해요. 줄넘기도 남들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달리기도 못하고 뭐 넓이뛰기도 못하고
턱걸이도 못하고 막 이런 이 신체적인 그런 활동을 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들 보면요, 신체적인 점수, 체육 점수잖아요. 체육 관련된 점수인데 이 체육 관련된 점수는 중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성적, 국영수라든지 이런 다른 성적은 아주 상위,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데 신체적인 거 못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아이를 내신 성적을 잘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거 문제인 거죠. 어릴 때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그런 아이 중에 책만 보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런 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자꾸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책만 읽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너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신체와 정신이 고르게 발달해야 된다. 신체의 발달이 정신의 발달에 상당한 유익한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아이한테도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면은 책 읽고 공부하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그러면 축구하고 애들이 뭐 막 밖에서 그러면 저거는 노는 거다. 저거는 그냥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청소년기까지 마찬가지죠. 이 신체적인 것은 정말로 뇌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신체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감각적인 거, 꾹 찔렀어요. 바늘로 찔렀어. 그러면 그 바늘로 찔림, 그 통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의 척수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뇌가 고장이 나면 그 아프다는 것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것은 뇌와 다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뇌만 만약에 발달시키고 그런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끔 그 갭이 너무 커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재 아이들은 이 지적인 능력이 높은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이 지적인 능력이 높은데 정서와 신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걸 내가 같이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 부모들은 이런 측면에서 관찰을 잘 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 아이가 신체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것이 바로 지적인 거와 관련을 지어서 너무 뒤쳐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지능 검사를 여러 번 이렇게 해보면 처리 속도라는 게 있어요. 웩슬러 지능 검사에는 하나의 그 팩터로, 그 하위 요소로 처리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처리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한 거를 바깥으로 뭐 글을 쓴다든지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동작으로 나타내는 걸 말해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바깥에서 행동으로 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라고 하는 건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고가 바로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처리 속도가 대단히 느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움직여질 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육 운동 있잖아요. 소근육, 대근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근육, 아주 미세한 거를 쓸 줄 아는 거.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나 뭐 저학년 유치원 학생들은 아주 미세한 글씨를 잘 못 쓰잖아요. 이게 소근육이 발달하지 아직 않아서 그래요.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나중에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신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너무 소심하다든지 너무 불안해한다든지 너무 긴장이 높다든지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 보면요 시험 본다 그러면 너무 긴장해요. 잘못하면 어떡하나. 또 뭐 하라 그러면 너무 실수하면 어떡하나.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이죠. 너무 완벽한 거를 추구하려고.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이 정서적으로 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대범한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정서적인 면, 신체적인 면 잘 관찰해서 이것이 우리 아이가 정말 고도 영재다, 대단히 높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나약하다든지 겁이 많다든지 자기 비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신체적으로 너무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요, 어떤 아이들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높은데 막 살이 쪄요. 굉장히 살이 쪄가지고 아주 신체적으로 뭔가 이게 뭔가 좋은 게 아니죠. 부당한 거죠. 뭐 적정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똑똑한 아이들 있다. 똑똑한 아이들 정말 정서적,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을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돼요. 이게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불균형이 영재들은 항상 있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나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선생님은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잘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미리 어릴 때 문제점을 고쳐주고 개선할수록 개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미니 컨퍼런스에 관한 정보는 또 다음 쯤에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그때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